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간으로 전이된 유방암, 사기암을 열심히 치유하며 잘 지내고 있는 보말 할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바로 치유를 위한 제주살이에 대한 정보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제주살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제주도에 치유를 위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2014년 여름에 뭐 우연히 어쩌다가 제주도에 오게 됐고, 그때는 암 진단을 받기 전이죠. 제가 첫 암 진단을 받았던 건 2016년이었고, 그러니까 2014년 여름부터 지금 2022년, 지금이 6월이니까 8년이 조금 안 됐어요. 만으로. 사실 저는 제주도에 제주살이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때 제가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2013년에 와서 혼자 이제 제주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러 왔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거기 육지에서 할 것도 없지 않냐, 그냥 내려와라, 너 딸린 식구도 없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웃어 넘기고 이직 준비를 하다가 그냥 이력서를 지원을 할 때 집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본가에서 가까운 곳으로 몇 군데를 넣고, 제주도 그래 뭐 한번 넣어볼까 하고서는 몇 군데를 넣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볼까? 그냥 그러고서는 저는 MBTI P거든요. P.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때 그렇게 돼서 흘러가는 대로 약간 사는 편인데, 그렇게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뭐 면접 핑계 대고 또 한번 놀러나 갔다 와야겠다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왔는데, 출근하라고 해갖고 그럼 다녀볼까? 그러고 그러고서는 다녀보다가 별로면 그냥 다시 올라가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로 제주 이민 9년 차가 되는 육지것입니다. 제가 항암할 때 그 표준 치료 받을 때 1년 정도를 떠나 있었으니까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한 7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뭐 이사도 좀 다녔고, 그러면서 나름 제주도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치유를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스로가 제주도에 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명확히 해두면 선택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유를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거를 정하면서 스스로의 취향도 나는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미리 몇 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두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바닷가에 살고 싶다 라든지, 뭐 요가를 꼭 다녀야겠다, 벌레는 너무 싫다, 아니면 뭐 조용한 마을이 좋다, 아니면 나는 뭐 마트가 가까운 데가 좋다 라든지, 나는 병원도 가까워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좀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의 지역의 특징을 일단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곳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는 크게 일단 북쪽과 남쪽 섬이 이렇게 있으면 반을 이렇게 자르면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서귀포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누다 보면 북쪽이 제주시, 잘 아시는 서쪽이 애월, 협재,
그리고 동쪽이 우도와 성산일출봉이 있는 쪽이고, 그 밑에가 중문이 있는 서귀포. 유명한 관광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사면이 바다고 가운데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별로도 날씨가 되게 달라요. 우리 동네에 비 오는데, 옆에 한 2km 떨어진 동네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서남북이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좀 지역별로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어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있다 갈 게 아니니까. 일단 제주도 전체적으로 기후의 공통점은 여름에 굉장히 습해요. 굉장히 습하고 기후가 막 시시각각 바뀌어요. 막 급변해요.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태풍이 오지 않아도 바람의 강도가 셀 때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는 되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은 동쪽이랑 서쪽은 바람이 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쪽은 서귀포 쪽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편이고, 제주시 쪽은 서귀포에 비해서 좀 덜 건조하고 덜 따뜻한 느낌? 조금 더 이제 도시의 느낌이 나긴 해요. 제주시가. 지역별, 동서남북 지역별로도 기후가 다른데, 또 이 섬을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이 고도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쪽, 그리고 조금 이제 한라산 쪽으로 가는 중산간 지대라고 해요. 중산간 쪽은 안개가 더 많이 낀다든지 기후 변화가 더 많이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경우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제주도에 와서 7년, 8년을 살면서 제주시에 살았었고, 제주시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애월에 살아봤고, 그리고 지금은 서귀포에 살고 있죠. 저는 크게 못 살겠다 하는 동네는 없었어요. 제주도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슬포랑, 그쪽, 구좌? 그쪽 있잖아요. 그 동북 쪽이랑 서남 쪽은 바람이 너무 심하고 좀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옛날에는 사람이 못 사는 동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못 산다 해서 모슬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저도 카더라라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는 안 살아왔고,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못 살겠다 하는 동네는 없었는데, 제가 2020년 6월에 여기 서귀포로 이사 왔거든요. 5월 말일날. 근데 그 해가 유독 습했어요. 장마가 엄청 길고 계속 습하고 너무 습해서 그냥 계속 안개 속에 있는 느낌? 안개 속에 사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석 달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 7, 8월 석 달이 그랬는데, 그때 저는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고 실제로 좀 경과가 안 좋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석 달이 다른 해에 비해서도 유독 습했던 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해 여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동네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주시 시내라고 하죠. 시내를 보면 그냥 소위 신제주, 구제주 이렇게 말을 해요. 서귀포도 구서귀포, 신서귀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 구자가 붙은 동네들은 대부분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오래된 동네들이고, 신자가 붙은 곳은 새로 개발된 동네들, 아파트가 고층에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예전부터 사람이 오래 살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구서귀포, 구제주라고 보면 신서귀포나 신제주에 비해서 날씨가 더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조금 신서귀포, 신제주가 조금 더 습하고 약간 그래요. 그리고 대정이라고, 그 모슬포 서남쪽에 대정이라고 오설록 녹차밭 있는 그쪽에는 이제 국제학교들이 막 들어오면서, 거기는 또 가면은 또 다른 세상 같아요. 그냥 보면 되게 외국 같고, 뭔가 건물들도 엄청 좀 새 거고
삐까번쩍하고 차들도 다 외제차고 그래서 좀 거기 가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근데 거기도 저는 좀 낯설더라고요. 제주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막 나는 돌담이 있는 제주도 마을에 살고 싶다 이러면은 외곽으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타입인데 최근에는 이제 최근 10년 이내죠. 제가 제주도에 왔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뭐 브랜드, 소위 말하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생겼어요. 많지는 않고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그 외에는 단지형 아파트들은 20,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요. 그리고 단지형 빌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뭐 예전에는 저는 육지에 살 땐 들어본 적이 없는 무슨 코아루라든지 뭐 그런 빌라, 브랜드 빌라들, 단지형 빌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이 생각보다 뭐 잘 지어진 곳들도 꽤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나 다세대, 뭐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 농가주택, 그리고 그냥 단독주택, 전원주택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육지보다는 주거 타입이 훨씬 다양해요. 뭐 저는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파트에만 살아가지고 뭐 되게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보고 싶고 이러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주도는 되게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주도 하면 떠올리는 그런 돌담집이라든지 그런 집들도 많고 새로 뭐 개발돼서 새로 지어진 그런 집들도 많고 그래서 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까 육지보다 좀 손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쭉 적어보고 그거를 나열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육지에선 당연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지런히 찾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동 동선인데 이거는 내가 여기 제주도에 있으면서 주로 가게 될 곳, 뭐 한 번 가고 말 곳 말고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곳들을 뭐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나는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은 뭐 바닷가가 될 거고, 나는 숲에 갈 거야. 그럼 숲이 될 거고, 나는 뭐 비타민C 요법이라든지, 뭐 다른 온열 요법이라든지 이런 보조 요법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자주 갈 거야 라든지 뭐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도서관에 갈 거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그 동선들을 잘 잡아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주일에 제가 거의 자연치 초반에 1, 2년 정도는 매일 가는 데가 정해져 있었어요. 비타민C 주사 맞으러 가는 병원, 그리고 장 보러 가는 한살림, 그리고 걸으러 가는 숲,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주로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구제주에 살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육지에서는 뭐 오늘 밤까지만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갖다 주잖아요. 제주도에는 새벽 배송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살림에 가거나 뭐 농부 직거래장에 가거나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거나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거나 그래요. 그 몇 번 그 오아시스나 헬로네이처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데가 제주 배송이 되는 온라인 몰이 있어서 주문을 해봤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보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5일장 가거나 거의 그렇게 장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서귀포는 좀 한살림이 멀어서 그게 좀 불만입니다. 한살림 좀 신서귀포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숲에 가고 이런 것들이 운동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치유에. 그래서 오름이나 숲 같은 거는 근데 동북 쪽에 절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조천 쪽에 많은데 우리가 많이 가는 뭐 절물자연 휴양림부터 사려니 숲길, 붉은 오름, 뭐 교래 휴양림, 비자림, 뭐 삼다수 숲길 등등등 뭐 무슨 오름들도 다 그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서귀포나 이 서쪽에는
그렇게 오름이나 숲길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동수단인데, 제주도에서 차 없이 지내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뭐 차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차는 있어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여기는 일단 지하철이 없잖아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가 유일한 이동 수단인데, 뭐 최근에는 그런 뭐 공유 이동 수단 같은 게 조금 생겼더라고요. 그 뭐 킥보드, 전동 킥보드나 그런 자전거 같은 거 생기긴 했는데 많지 않고, 제주도는 그런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평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자전거나 이런 거를 타기가 썩 좋은 지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섯 번째는 예산이거든요. 집을 뭐 살 수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하지만, 제주도는 월세보다는 연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연세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랑 다른 점이 있다면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육지는 뭐 만약 예를 들어서 1000에 뭐 70만 원이다, 뭐 2000에 8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주도는 500에 700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짧을수록 집세는 비싸져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연세가 만약에 1,500에서 2,000 정도 한다, 그런 집이라면 한 달살이는 대부분 비수기 기준으로 한 2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그렇다면 저는 길게 장기로 좀 최소 반년이라도 사시는 게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제주도도 요즘에 조금 집세나 뭐 집값이 조금씩 올라서 지금 2022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동네 차이가 많이 나요. 동네 차이가 많이 나지만 뭐 진짜 좋은 타운하우스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연세 대부분 다 2천 정도 넘고요. 그리고 그냥 방 3개짜리 빌라나 이런 데는 연세가 한 1,0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0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나 작은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는 뭐 한 600에서 800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교통이 불편하고 조금 외지거나 집이 굉장히 오래됐거나 좀 그런 데는 뭐 한 500 정도도 있고, 그거는 좀 그때그때 많이 나오는 매물마다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에 제주 5일장 신문, 뭐 제주 교차로 신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웹사이트가 나와요. 그게 앱도 따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부동산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 조건을 해서 그 안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동네를 설정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시간이 나실 때 대체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집이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컨디션이고 이런 거를 궁금하시면 5일장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부동산 탭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또 집을 구하는 경로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를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 어떤 카페들이 많아요. 뭐 무슨 제주 무슨 집 구하기부터 해가지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손품을 일단 팔고 거기서 괜찮은 집이 나오면 빨리 연락을 하고 빨리 가서 보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 괜찮은 집들은 정말 빨리빨리 나가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집세, 그리고 공과금, 차량 유지비, 생활비, 뭐 항공료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본다면 1년에 한 3천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원룸에 살고 연세에서 조금 줄이고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횟수를 좀 조절하고 좀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면 2천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저는 동서남북 중에 동쪽만 빼고 다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북쪽, 서쪽, 남쪽, 지금 남쪽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서귀포에 이사 올 때 동쪽도
집도 같이 알아봤었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물이 가깝고 공항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에 집이 별로 없었고 제가 혼자 살 만한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때 막 텃밭이 있는 집을 봤었는데 텃밭이 있는 집이 일단은 별로 없고 텃밭이 있는 집이 뭐 주택이나 이런 데는 제가 혼자 살기에 다 너무 크거나 좀 안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서귀포에 괜찮은 집을 구해서 왔고 그 좋은 집을 구해서 왔지만 저희 고양이 그레 때문에 지금 이 오래된 100년 된 집에 이사를 왔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 다음에 또 이사를 갈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저는 삼화지구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삼화지구라고 하면은 약간 북쪽인데 약간 동쪽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공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제주시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숲이나 이런 데에 가기에 좋은 멀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함덕이나 이쪽 동쪽 바닷가로 가기도 멀지 않고 그리고 삼양 검은모래 해변도 가까워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다 누구는 숲이 좋고 누구는 바다가 좋고 누구는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좋아요 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게 여행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아요. 뭐 택배라든지 일단 뭐 육지에 가야 되면 어쨌든 배든 비행기든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섬에 사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제주와 주거지로서의 제주는 접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관광지로서의 제주에 대한 환상 같은 거는 버리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나는 이거는 꼭 채워져야 한다는 거를 일단은 가장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정하실수록 더 좋은 명확한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는 사람이나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섬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연 환경이 일단 너무 좋고 섬이라는 그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뭔가 그 서울살이라든지 사람들의 치여서 살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분리가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치유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 이번에 그래도 좀 빨리 올리지 않았어요? 네, 자주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저 지난주에 CT 찍고 와서 이번에는 좀 텀이 길어서 한번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CT 결과 잘 나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잘 나오면 또 검사 결과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운데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